상승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가 결국에는 하락세로 마감 전환이 됐습니다. 경기 부양책을 가지고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 일단 펠로시 의장이 48시간의 여유를 주면서 그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두고 두 가지 견해가 나타나는 거죠. 그 사이에 될 것 같다, 또는 안 될 것 같다, 이 두 가지로 싸우고 있는 건데요. 일단 안 될 것 같다라는 어떤 보도자료들, 그런 어떤 전망들이 나오면서 부담감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재료들, 또 산재해 있는 모습들인데 미국 증시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히트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자, 최근에 상장 이후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꼭대기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에 따라서 지금 상투다, 이미 상투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또는 이 세계관을 들여다보면 빅히트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증권사들마다 목표 주가가 천차만별인데 서로 싸우고 있죠. 자, 어떠한 의견들을 참고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가 헤드앤숄더의 모습이다, 상투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동학 개미 운동의 기세가 점점 사그라들고 있다, 이런 얘기죠.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0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일단은 밤사이 좋게 출발했었던, 상승 출발은 괜찮았어요. 왜냐면은 중국의 경제 지표도 좋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시장이 하락할 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재료,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좀 됐었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여전히 이제 상승 출발 이후에 그냥 쭈루룩 미끄러지면서 그냥 그대로 하향세로 직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4%, 나스닥은 마이너스 1.6% 정도 하락세로 마감이 좀 됐습니다. 장 막판 들어서면서 이제 더 빠지면 안 돼, 이런 느낌들을 좀 줬는데, 그냥 이미 뭐 장 마감 시점 가까이 왔기 때문에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책, 뭐 그런 중국의 경기 상황,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만, 미국의 신규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 또 한 번 나타났죠. 그 다음에 코로나와 관련된 확산 우려감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재료이기 때문에 시장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이유가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증시는요, 원래 있던 재료를 가지고 계속 울거먹고 있는 내용들이긴 한데, 이 불확실성을 어떤 식으로 투자자들이 해석하느냐, 시장이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전략적인 모습들이 달라지고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국가통계국,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3분기 국내 총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9%나 증가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2분기보다 개선되는 모양새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모습들인데, 중국의 경기 부양은, 또 경제적인 어떤 지표 호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중국이 이제 실질적인 이제 코로나의 어떤 발병 국가라고 봐야 되잖아요. 물론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내용인데 부정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근원지에서의 어떤 경기 회복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많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이런 그 경기 회복, 그다음에 주가의 어떤 상승, 뭐 전체적으로 좀 그 분위기가 완화되는 그런 느낌들은 시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뭐 9월 산업 생산이라든지 소매 판매, 이런 최신 지표들이 호조를 보였다라는 것은 이제 추가적인 경제 회복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의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 가지고 안 좋은 얘기가 좀 나타났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이죠. 이 사람이 이제
그 대선 전에 타결을 하고 싶다라면 협상 마감 기한을 20일, 즉 20일 안에, 그러니까 오늘 저녁쯤 되겠죠? 오늘 저녁 안에 협상을 마감시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에 합의가 되고 싶다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니면 대선 전에는 합의가 없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못 박아버린 거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연히 될 것이다. 네, 당연히 될 것이다. 그리고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어떤 공화당의 반대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난 2분 만에 처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합의 기대감을 좀 키웠었다, 이 얘기인데, 지금은 네, 일단 그 트럼프 행정부라든지 그다음에 그 트럼프의 생각에서는 이거 뭐 금방 끝날 것이다, 경기부양책 금방 잘 될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민주당은 그냥 버티는 거죠. 니들이 올라면 오고 들어오려면 들어와, 하지만 여기에 맞는 조건은 너희들이 가지고 와야 될 거야 라고 버팅기는 관점이고요. 공화당은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경기부양책의 합의에 대한 부분들은요, 뭐 월가에서라든지 또는 언론에서라든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제 대선 이후로 어느 정도 생각 가닥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의 이 20일에 딱 못 박아버린 부분들이 만약에 극적으로 타결이 되어버린다면 주가는 굉장히 빵 하고 튀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는데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증시가 더 빠질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원래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이 재료는 일단 시장의 불안정한 모습을 그냥 가중시키거나 또는 시장이 조정받을 때 그냥 핑계거리 정도로 삼아야 되는 내용이고요. 뭐 이것이 직접적으로 시장을 끌어내리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코로나 관련한 신규 확진자 규모, 지금 보면 이제 16% 정도 늘어났다, 전주보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좀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런 부분도 좀 있는데, 유럽이 좀 큰 문제예요. 유럽이 약 40% 이상 급증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전체 상황을 좀 보게 되면 하루에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무려 4천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집계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재유행에 따른 경제 봉쇄 조치가 다시 강화되는 것, 이것은 좀 부담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경제 봉쇄 조치가 일어나게 된다면 또 한번 주춤거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과거에 한번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그냥 이 대유행을 한번 겪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 제한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해소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기도 하죠. 근데 글쎄요, 뭐 일단 유럽에서 재확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통제가 가능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알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그냥 했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다 이야기죠. 그리고 경제 봉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또 하면 안 되는 것인지를 이제 각 국가도 알고 있다는 얘기에서 어지간하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강력한 통제를 통해 가지고 초기에 잡아내려고 할 것이고, 경제 봉쇄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축소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계속 시간적인 그 과정만 지나가면 해소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이런 경제 봉쇄에 대한 조치들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런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데다가 이제 기술주들도 조금 약세를 보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뭐 나스닥도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그냥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낼 만한 재료는 별로 없었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좀 특징적인 뉴스가 하나 있어요. 하이닉스가 인텔의 반도체 그 메모리칩 부분을 100억 달러 정도의 매각 인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텔이 메모리 칩 부문을 100억 달러에 하이닉스가 매각하는 거예요. 즉 하이닉스가 메모리 칩 부분을 인텔한테 사오는 건데, 요걸 두고 이제 이야기가 많죠. 인텔 같은 경우도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인텔은 이제 이 메모리 칩 반도체 부분을 이제 매각을 해버리게 된다라면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완전히 전향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하이닉스와 인텔의 협상 대상이 무엇인지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만간 이 협상 타결 소식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면서 하이닉스에게 뭔가 이제 기대감이 확 쏠리는 그런 느낌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를 꾸준하게 매수해왔거나 관심을 가졌었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으로 전달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하도록 합니다. 자, 빅히트에 대한 이야기. 이미 상투다, 아니면 이제 세계관을 한번 믿어보자,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제 빅히트에 대한 부분들 이미 상투다라는 것도 사실 어울리지 않아요. 상투다라는 것도 어울리지 않고요. 뭐 올라온 게 있어야지 상투일 거 아닙니까, 그죠? 상투다라는 것도 어울리지 않고요. 뭐 세계관을 믿고 잠재력이 이제 시작이다, 뭐 이거 가지고 기업을 가지고 논하기는 좀 어렵겠고요. 그래서 둘 다 좀 아닌 것 같지 않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증권사 목표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제 차이를 보이고 변화를 보임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들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딱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빅히트에 대한 부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이제 믿고 무조건적으로 거기에 장밋빛 전망을 하면 안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빅히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빅히트가 가지고 있는 이런 컨텐츠적인 잠재력, 이런 것들은 그냥 가는 거고요. 대신에 주가 상황은 그것과는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 빅히트라는 하나의 이 컨텐츠의 크기를 주가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넌센스고, 이게 상장 이후에 물량이 나오는 부분들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뭐 상투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웃기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죠. 일단 증권사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목표 주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 좀 있긴 한데, 지금 가장 적게 잡고 있는 증권사가 메리츠증권 16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더 빠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메리츠증권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20만원대 초반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무려 38만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 주가는 지금 단기적으로 볼 것이냐 장기적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또 논란이 될 수가 있겠죠. 길게 보면 38만원 갈 것이다,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16만원까지 빠질 수 있다, 네, 이것도 맞는 이야기 될 수 있습니다. 뭐 평균적으로 20만원대 유지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고 좀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주가가 하락세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고, 신규 상장 시점에서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대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서 주가가 상승한 포인트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업들이 이제 상장 이후에 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장 이후에 쏟아내는 이런 물량들, 이런 그 물량들에서 신규 종목들은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신규 종목들이 이제 신규 상장 이후의 상황들을 한번 보세요. 이 물량들이 쭉쭉 빠져나가게 되고 또 보호에서 물량도 풀리게 되면서 당분간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길게는 한 3년간 고생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어쨌든 보통은 1년을 전후로 해서 이 보호에서 물량이 빠져나가게 되고, 또 이 물량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주가 하락세를 보이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투자 심리가 약화가 되고 바닥 잡고 뭐 등등등 하느라고 거의 뭐 3년 정도 허송세월 보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다 대고서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무조건 뭐 장기적으로는 성장할 거야, 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믿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보호에서 물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반등이 나온다면 단기적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은 또다시 하락세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이라든지 카카오 게임즈에서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절대로 경시하지 마시고요. 신규 상장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아킬레스건 같은 부분들, 이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놓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앞서서 더 커질 것이다라는 어떤 장밋빛 전망만 가지고 투자하게 되면은요, 정말 장기 투자, 그 다음에 이
뭐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그 장기적 전망대로 움직여야지만이 그것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건 다 검증하고 나서 투자해도 늦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은 뭐 이제 여러분들 제대로 다 아셨겠지만 상장 초기에는 어지간하면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히트에 대한 어떤 그 잠재적 가치나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시점 신규 상장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기업의 리스크가 상당하다 정도는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운동기세 코스피가 헤드앤숄더가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헤드앤숄더는 천정이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헤드앤숄더라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논란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어낸 상투 이런 식의 이야기. 근데 지금 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패턴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식었다? 투자 열기가 좀 식었다?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대한 관점들도 수급 주체가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정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개인들이 계속해서 증시를 이끌어줄 수 있을 것이냐, 사실 그 어떤 수급 주체도 지속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개인들이 올라올 수 있었던 부분들은 공매도가 금지됐다거나 주가가 하락했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치고 올라가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처럼 어느 정도 올라온 시점, 수익이 발생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 시점, 여기다가 이제 공매도에 대한 제한도 내년 초가 되면은 풀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없이 중요한 게 이제 연말 시점에서 이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 또 대출 규제, 뭐 이런 것들, 또 각 증권사에서는 이제 신용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빌려줄 여력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개인 투자자에게는 다 불안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급이 좀 바뀔 때가 됐다는 이야기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될 때는 막 흩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자금력이 흩어져 버리게 된다면 증시를 끌어올리긴 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각종 규제나 등등등 해가지고 개인들의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개인들 위주의 시장이 아니라 이제는 개인들 물량을 받아서 새롭게 유입될 수 있는 수급 주체들에게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으로서는 유력한 수급 주체가 외국인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또 이렇게 뭐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또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우호적인 환경을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정부의 의도가 아니냐, 뭐 음모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지금은 자연스럽게 수급이 전환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횡보 흐름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헤드앤숄더라는 것은 시세가 크게 발생을 하고요. 저점과의 그 고점 괴리율이 굉장히 높아야지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밑바닥에서 움직이는 헤드앤숄더, 바닥에서 나오는 천정이라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죠. 밑바닥에서 고점이 형성됐다. 이런 얘기는 사실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라온 것도 없는데 무슨 헤드앤숄더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옆에 봉우리 하나 더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헤드앤숄더 그 다음에 옆사람 어깨 뭐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나요? 네. 천정이라는 것은 시세가 나온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거 없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이제 문제시 되는 것은 이 수급 주체가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만 더 늘어나게 된다라면 이런 분위기가 확 쏠림으로 전환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은 참고하고 시장에서 관점들을 그렇게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그동안 선호했었던 뭐 테마나 재료나 이런 종목들 또 시세가 많이 발생한 종목들은 조금은 멀리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들어올 그런 수급 주체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경기 부양책, 신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불안감, 이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오늘 저녁에 봐야 되겠죠. 어떻게 미국에서 나올 것인지, 그것이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겠고요. 빅히트에 대해서는 이제 상투 논란이다, 아니다, 뭐 앞으로 더 성장한다, 이거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지금 상투 논란을 하는 것 자체가 웃깁니다. 뭐 나온 게 있어야지 상투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흐름 자체가 뭔가 이제 과열되었다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주가가 오르지도 않았는데 상투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그냥 신규 상장 이후에 물량이 빠져나오는 당연한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일 뿐이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장기적 관점에서의 빅히트의 잠재력 이런 것들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규 상장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 물량 출회에 대한 이 부담감들은 다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장이 검증을 하고 나서 이 물량이 다 빠지고 나서 그때 하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꼭 빅히트뿐만 아니라 신규 상장 종목들은 그런 식으로 다뤄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사그라드는 동학 개미들의 움직임들, 이 개미 투자자들의 움직임에서는요, 일단 수급이 변화하는 부분들이지 절대로 상투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시장이 바닥에서 상투가 나오는 거, 바닥에서 그 고점이 나오는 것은 없어요. 그 뭐 헤드앤숄더 이야기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바닥에서 나오는 헤드앤숄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수급이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이 아니라 수급이 새로 바뀌는 새로운 수급 주체의 선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싸게 살 수 있을 때란 언제인가? 공급이 너무 많아서 수요 측이 거들떠 보지도 않을 때,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본다면서 모두가 팔고 싶어 할 때, 이때가 바로 매도 압력이 강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라면 어떤 것이든 싸게 사둘 수가 있다. 매도 우위가 높을 때야말로 상품을 사들여 놓을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은 역발상에 대한 얘기죠. 반대적으로 얘기했을 때 또 매수에 대한 어떤 기조가 많을 때는 반드시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시장은 항상 역발상과의 싸움인데 또 너무 일찍 들어가거나 너무 늦게 역발상을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또 꼬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럴 거니까 저렇게 생각해서 난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걔네가 또 생각하겠지 막 그러면서 이렇게 꼬다 보면 자기 자신이 꼬여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 번 정도만 살짝 역발상으로 대응을 하시고 시기를 잘 타시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장중시황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투자 이끌어내시기 바라고요.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잘 관찰해 보실 필요가 오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